처음 보는 여자.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찍게 됐네요. 지난번에 이제 업로드가 됐을 때 이제 작가님한테 처음 보는 여자 잘 봤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냐고. 처음 본다고. 컨텐츠도 처음 본다는. 너무 억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억지라고? 네, 그럼 억지인데. 그래? 한 10번도 넘게 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근데 민준아 진짜 다 알겠는데 너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 IRS랑 아이코닉 자료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데 IRA고요. 아이오닉입니다. 이런 분을 데리고 뭐 딥한 거 뭐 제가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 오늘 경제 뉴스 요게 궁금하시다고. 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가치 추락한 원화 세계 주요 통화 중 세 번째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세가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세 번째로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가 3개월 사이에 8% 하락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여기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는 심지어 물가 상승률이 80%거든요. 요게 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면 왜 뭐가 궁금해서 요 기사를 들고 왔어요? 아니 요즘에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원화의 가치가 추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네. 솔직히 살면서 저는 아이고 큰일 났네. 원화 가치가 추락했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체 뭔 일이길래 되게 큰 일이냐. 내가 또 너무 미시적으로만 살고 있나. 세상을 넓게 봐야 되는데.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원화가 하락하면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냥 영향을 받는 게 꽤 많은데? 아니 근데 원화가 하락해서 느끼는 건 환율 아니에요? 여행 갈 때, 뭐 환전할 때. 그렇죠. 여행 갈 때. 그거 빼고 아이고 큰일 났네. 원화 가치가 하락했네.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요? 네, 명쌤도 없잖아요. 명쌤 있어요? 뭐 살 때. 어떤 차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일 제품을 사건 일본 제품을 사건 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원화만 나빠. 다른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원화만 완전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사는 제품도 비싸지고 미국에서 사는 제품도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격이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입 물가 상승의 원인이죠. 수입하는 것만? 그렇죠. 해외에서 갖고 그렇죠. 오는 물건 만약에 우리가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사온다면 문제가 되겠지. 근데 원화 가치가 왜 우리만 떨어졌어요 지금? 3등이에요? 3등이냐고요? 네, 아니 좋은 거 달러 말고 달러화 대비 가치 하락률. 지금 상황은 세계 경제가 위기예요. 그건 알죠? 네.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전쟁 나고 있어요. 알죠? 그 대만하고 중국도 전쟁 날지 몰라요. 알죠? 북한도 미사일 쏘고 있어요. 알죠? 네. 네. 그런 거 플러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만 강세예요. 미국만 괜찮아. 왜요? 미국만 괜찮아. 그러니까 왜요? 왜 미국만 괜찮아요? 미국만 미국이 괜찮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제일 탄탄해요. 그러니까 침체가 와도 제일 체력이 좋아요. 자기들만 좋아하는 나라니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뭐 경제가 다 망하고 그래도 미국만 혼자 버틸 수가 있어요. 미국은 수출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GDP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내수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드리븐 국가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고. 그렇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수입을 많이 해요. 수입을 많이 하는데 GDP 전체가 이제 내수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우리는 수출 의존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진다. 그리고 고립주의로 간다. 우리는 이제 수출 안 받고 수입 안 받고 우리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 소비하겠다. 지금 이런 트렌드가 강해지면 가장 크게 피해보는 나라가 우리죠. 특히나 다른 나라 가치들, 다른 나라 통화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의 하락세가 더 심하다. 자,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난리인데 심각한 건가?
처음 보거든. 솔직히 지금 내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구도로 쓴 써줬어요. 건데. 그대로 써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부담이 되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수입 물가. 우리가 해외에서 사는 거. 원화 가치만 떨어졌다고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그런 물건들, 요 수입에 대한 물가가 높아진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통화는 싸니까 더 비싸게 사야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나중에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이해됐어. 해준다 자, 명쌤. 자, 그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부담입니다. 기업에 대한 부담.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는 부담.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달러로 빚을 내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달러로 빚을 뭐가 있다.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항공 관련주예요. 항공 관련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부도를 맞을 수 있다. 여기 있네. 일단은 기업에 대한 그 부담. 한국금융연구원 이 실장이 이렇게 했어요. 환율 급등이 계속되면 환율 급등한다는 건 원화 가치의 하락. 기업들의 당장 수익성은 늘어나겠지만 달러로 빚을 낸 기업들은 그 충격으로 얘는 이상하게 쓰네. 충격으로 이렇게. 충격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환율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달러로 빚을 낸 기업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항공업 얘기했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져오는 걸까? 얘네가 비행기 그 몇백 대를 어떻게 샀을까? 비행기가 몇백 대나 있어요? 그럼요. 몇백 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백 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고 해외에서 만들어서 갖고 다 와요? 보잉이잖아요. 비행기? 보잉 이렇게 써 있잖아. 보잉 737 뭐 이렇게 써. 비행기 안 타봤죠? 비행기 처음 봤죠? 솔직히 얘기해줘. 제주도 내가 가봤어요. 제주도 가봤어요. 배 타고 네. 갔죠. 그것도. 아니, 부산에서. 비행기 탔어요. 어쨌든 그 비행기 이렇게 몇백 대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얘네들이 사는 게 아니야. 어디서 새삥 비행기를 막 쓰다가 남은 중고로도 가져오고 이거를 리스로 빌리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얘가 $1,000 줘 이러면은 그러네. 1,000원만 빚이 늘어나네. 그렇지. 1,000원만 줘도 됐는데 달러로 우리 뭐 얼마 줘 이러면 $1 줘 이러면 1,000원만 내면 됐는데 $1 줘 하는데 우리가 1,4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엄청 높아진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약을 할 때 고정 확률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고정 확률로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퍼센티지는 고정, 특정 퍼센티지는 변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변동 금리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지 몰랐겠지. 이거 리스 계약하면 10년, 20년 계약하니까. 그래서 $1 환율이 10원 오르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1,200원에서 1,470원까지 됐으니까. $1 환율이 10원 오르면 대한항공은 약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84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가 환율이 높으면 여행을 안 가요. 그럼 여행 심리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 환율 상승으로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 그렇구나. 또한 여기에 플러스입니다. 얘네 비행기 돌아다니려면 뭘로 돌아다녀요? 기름. 기름으로 돌아다니죠. 기름값 많이 올랐죠. 그럼 기름값은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기름은 뭘로 결제해요? 카드. 카드 써요. 기름 넣을 때. 포인트 적립하고. 아니, 기름 넣을 때 카드 안 써요? 그걸 가가지고 여기 5만 원어치요. 아니요, 이렇게 기계가 비행기. 해주죠. 셀프로 요즘에. 비행기 기계가. 이야, S-오일 가서 좋은 기름이니까. 아니에요? 본 거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활주로에 기름 넣는 데 있지 않아요? 주유소. 잘 찾아보시고 없었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달러로 결제를 해요. 기름을 또. 그래서 이렇게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면 리스료, 그러니까 달러 빚도 더 많이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환율로 인한 여행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여행도 안 가고 플러스 기름, 움직이는 그 원유 같은 거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달러도 더 비싸게 결제를 해야 되는 거야. 유가도 올랐는데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해서 2배로 더 비싸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대한항공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1조 5천억 원. 근데 아까 봤듯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350억 적자가 난다. 거기다가 뭐 환율이 10원 오르면은 얼마가 뭐 적자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있네. 이거
환율이 10원 오르면 대한항공은 350억. 근데 지금 뭐 100원 넘게 올랐죠. 100원이 뭐야? 하루에 20원씩 오르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2,000원 여기다 곱하기 20 하면은 한 7천억 손해를 받겠네. 그냥 환율 효과로만. 여기다가 기름, 고정 비중의 30-40% 거의 절반가량이 유류비다. 근데 유가 변동,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유가가 1달러 오르면은 380억 원을 손해를 본대. 근데 지금 120달러에서 70달러 갔다가 다시 90달러 됐거든. 그럼 얘네는 엄청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좀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 이런 애들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 근데 지금 단기 순이익 보면은 거의 압도적인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 이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다 장사가 안 됐잖아. 죽을 애들은 다 죽었어. 대한항공이 다 합병을 했어, 거의. 진에어는 원래 그 대한항공 거고 그 아시아나항공 플러스 서울항공도 있었잖아. 에어서울. 그것도 아시아나항공 건데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완전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대한항공은 커지겠는데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주항공 빼고. 진에어도 대한항공 거고. 그러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대한항공 요거 다 떠안아야 돼. 사실상.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달러 빚이 있는 기업들이. 왜냐면 크게 장사하고 글로벌하게 장사하면 달러가 오고 가고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달러로 무엇을 내는 기업들이면 부담이 돼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긴다. 그러면 줄도 서나지. 대한항공 쓰러지면 못 쓰러지고 못 쓰러지고. 그럼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큰일 났네. 엄청난 일이네. 이 달러 강세는 아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잖아.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줘야 돼. 네네. 그건 알았죠?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올려야지. 올려야 금리를- 사람들이 그만 덜 쓰지. 그렇지. 덜 꾸고. 그렇지.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돼. 근데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하는 거야. 엄청 많이 해. 지금 뭐 한 몇 개월 만에 참 2-3% 올렸어. 얘는 기준금리거든. 다 나라에서 여기 얘한테 돈 꺼서 딴 데도 유통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얘네가 2-3% 올렸다는 건 거의 역대급이야. 역대급. 거의. 그러면은 우리는 이 2-3%까지 못 올려. 우리 체력이 안 된다고 쳐봐. 네.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 리스크가 높으면 금리가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그럼 미국은 금리가 거의 싸야 돼. 전 세계에서 제일 싸야 돼. 왜냐면은 리스크가 없잖아. 미국한테 투자하는 거 리스크 있어요? 없지. 안 망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한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저도 믿는데 근데 믿지. 근데 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높잖아.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먼저 망하고 미국이 망하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어쨌든 요점은 뭐냐. 미국이 리스크가 더 적다.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높아야 돼. 그치? 리스크가 높은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가 똑같으면 누가 투자하겠어? 그렇죠. 다 미국에 투자하겠죠. 그렇지.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율,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율, 그게 역대 최저예요. 완전 낮은 수준이거든요. 30몇 %. 결국은 우리가 요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미국이 2% 올리면 적어도 우린 1%라도 올려야지.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안 따라갈 거 아니야. 미국 금리가 10%고 우리가 1%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금리를 올렸어. 그럼 뭐가 문제가 돼?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 꾸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비싸죠.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냈다. 그러면은 뭐 이자를 뭐 얼마 내고 있었는데 요게 금리가 막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 어떻게? 못 내. 그럼 이제 내다 못 내겠어. 그럼 집을 팔아. 근데 나 같은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집을 내놓으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집값은 떨어져.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집도 없는데 빚을 많이 냈어. 그럼 얘는 파산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부동산 의존적이 우리나라 중국 약간 부동산 의존도가 되게 높단 말이야. 미국은 주식 의존도가 높아. 펜션이나 연금이나 막 이런 데 다 주식에 들어가 있어서 그 주식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구조상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 중국은 더 높고.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영끌족에다가 뭐 기업들이 뭐 빚낸 거에다가 이게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인들이 다 돈이 빠져나가고 올리자니 이런 민간 부채랑 막 이런 뭐 이자 부담 이런 게 늘어나서 기업들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선 올리고는 있는데 그렇죠. 올리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뭐 할 게 없어요. 한국은행 쪽에서는 3%까지는 올려도 괜찮다. 미국이랑 100bp 그러니까 1% 포인트까지는 차이나도 괜찮다. 미국 BP가 뭘까요? 베이시스 포인트. 100bp 하면은 1%예요. 100bp. 네. 복습 원화 가치 하락 어떤 효과를 가져오죠? 보지 말고. 네? 원화 가치 하락이요? 금리 상승. 금리가 상승이 되니까 그 괴리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닌데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다른 거 때문에 아닌가요? 환율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환율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가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나라 그러니까 통화라는 건 원화라는 건 우리나라 그 원화 5만 원짜리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쵸.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그쵸, 내려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 수출, 환경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집이 너무 좋아. 강 끼고 있고 배산 임수에다가 병원도 많고 치안도 좋고 이래서 부동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는다. 이런 원화 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통화 가치는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어쨌든 원화 가치 하락이 무슨 효과를 불러옵니까? 환율 상승. 환율 상승. 그러니까 그게 원화 가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효과요. 네. 나쁜데 어떻게 효과라고 표현해요? 어떤 영향이 있죠? 절망적인 건데. 어떤 영향? 대한항공 같은 네. 수출에 의존하는 네. 회사들이 굉장히 수출에 타격을-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와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네, 수입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호해주는 법은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보호를 이렇게 해요?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금리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막 그런 거 보호해줬잖아요. YS 때 맞죠? 뭘요? YS 때 옛날에 그런 거 막 대기업 금융권 보호해줬잖아요. 막 금융권. 은행 안 죽이게 하려고 보호해줬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힘들 때 대한항공이 망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보호해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누가-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쓴 책 뭐 있죠? 보이지 않는 손 말했잖아요. 방금. 보이지 않는 손은 책이 아닙니다. 용어죠. 국부론을 썼죠. 제 이름 아니었어. 소설인 줄 알았죠. 소설. 해외 소설인 줄 알았죠. 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설, 보이지 않는 소설이래. 어떡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 따라서 가파르게 계속 따라 올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FED가 발표하는 건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다리. 페드. 네,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죠. 중요하다고 금단세 때 했던 이유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금리 인상한다, 아. 몇 퍼센트 한다, 뭐 요거를 기다리는 게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따라서 금리 계속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어려운 말은. 가처분 소득. 디스포서블 인컴 처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득 가능.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렇지. 당장 처분이 가능한 소득? 집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도 그 안에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고정비가 있을 거냐. 세금 내야 되고 국민연금 내야 되고 건보료 내야 되고 네네. 그다음 집값 내야 되고. 그건 소비잖아요. 소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고 남은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실제 내 손에 남는 돈.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지. 더 질문 없죠?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이거 새로운 채널에 올라간다는데. 네, 아니 이게 원래는 저희 꿀잼 경제연구소에 올라갔다가 음. 이제 명쌤이 이제 너무 콘텐츠가 좋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제 개커 명민준 채널에 올라가게 돼요. 음. 그래서
저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요? 선생님은 이제 새로운 채널 어쨌든 오픈하셨잖아요. 네, 가고. 자,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봐요. 빠이빠이.